자, 신가족기획 가보겠습니다. 백소영 리포터. 네,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살고 있는 막내 동생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는 형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45살 막내 아들의 속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사람들을 피해서 살고 있다는 45의 남자. 입을 열지 않아 아무도 모르는 남자의 속마음. 말을 붙이면 피해버립니다. 완전히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면은 잠겼어. 하면 안 돼. 외부인의 출입을 모두 차단해버린 채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든다는 막내 아들. 세상과 담을 쌓은 채 25년 동안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버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등진 막내 동생 때문에 걱정이라는 큰형의 제보를 받고 그를 만났는데요. 이 막내 동생이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라고 할까? 아니면 대인 기피증이 좀 있다 할까? 쉽게 얘기해서 가족 간의 그 가족 관계가 지금 파탄났다. 깨졌다. 가족들이 대화를 원해 말을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늘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석재 씨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데요. 기분 내키면 일을 했다가 조금 힘들거나 하면 안 한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자거나 또 아예 밖에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욕설도 하고 행패도 부리고 의자도 집어던지고 하여튼 이런 폭력 행위까지 수반이 돼갖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어요. 이런 동생의 행동이 안타깝기만 하지만 답답하다는 큰형. 동생의 모습에 책임감 또한 느낀다는데요. 내가 큰형으로서 그래서 막내 동생을 내가 잘 돌보지 못한 거 그런 책임도 많이 느끼고 걱정을 하는 채 제작진과 함께 막내 동생이 거주하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는데요. 지금 가는 건 추석 때 가고선 지금 가니까요. 추석 때도 여전하던가요? 특별히 변화가 없고요.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 좀 할까 그랬는데 같이 식사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추석인데도. 석재 씨의 작은 형은 비 오는 날에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떨 때는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가족들하고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식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혼자 하고 이러거든요. 아무래도 속상하죠. 동생이고 또 같이 가족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협조해서 잘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저보다도 더 속상해 하신 건 부모님들이죠, 결국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데 막내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그건 잘 모르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정신적으로 어쨌든 이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나빠질 때는 부모도 몰라봐요. 형제도 몰라보고. 말하자면 네가 누구냐고 그러고 네가 아버지나 뭐나 하고 내가 누가 아들이냐고 그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심하게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막내 아들은 오늘도 홀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큰형이 먼저 말을 걸어보는데요. 밥은 어떻게 먹었어? 아니요. 밥 먹어야지. 요새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 단답형의 대답뿐. 이렇게 늘 혼자 밥을 먹어 가족과 밥 먹을 기회는 1년에 한두 번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형 손님이요? 네. 나중에 형 손님 오면 잘 좀 해드려. 어? 내가 모르겠어. 그 어느 게 말이 돼? 응? 엄마, 너무 어느 거 말이 돼? 떠들리 좀 잘해주냐. 아니 형 손님. 말을 서로 다르게 들어 발생한 작은 실수에도 동생은 화부터 내버립니다. 이 동생의 행동에 형은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그렇게 사람들과의 소통을 차단해버린 채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렸다는 석재 씨. 제작진이 다가가 보지만 같이 담배 좀 펴도 되나요? 예? 쳐다보면 자꾸. 아니 불편하세요?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해버리는 막내 아들. 이렇게 사람들과의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노죠, 분노. 내재된 분노. 그 분노의 원인이 어떤 욕구 불만이나 상처에서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내재된 분노가 많이 표출은 안 됐지만 본인이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쌓여져 있는 분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가족과 함께 잠을 자지도 않는다는데요. 밥 먹을 때 잠그고 잠들어 갔나 보네요. 안에 문을 잠궜네. 안에 문이 잠겼어요. 안에 안 돼. 안 열려. 일정한 장소가 아닌 여기저기서 잠을 청하고 심지어 창고에서 자기도 한다는데요. 이 상자로 가득한 이곳은 난방이 들어오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 여기 베개 놓고 이렇게 깔고 그동안 여기서 잠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적신호를 불러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석재 씨도 과거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의 집에 자동차 같은 거 갖다가 타고 또 진열장 요리 같은 거 깨고 그렇게 개구쟁이 노릇했어요. 집안이 이제 제가 저러니까 재미가 없죠, 사는 것이. 평범했던 막내 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변해버린 아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어머니. 막내들 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기. 처음에는요 여자를 새겼었어요. 5년 새겼나 본데 나중에 아는 일인데 우리가 직접은 안 듣고 그 여자애가 임신을 했었나 봐. 20대 초반,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석재 씨.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여자와 결국 헤어지게 됐다는데요. 그 석재 씨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해버린 거라고 가족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뜨가 말렸구만. 뭐 안 된다고. 공부할 것도 많이 남았고 무슨 벌써 결혼이냐. 단지 그거예요. 뭘 만나냐. 또 만나지 마라. 이제 뜨가 말리셨구만. 그렇게 외톨이가 되었고 세상과 단절해버려 대화도 소통도 되지 않았다는데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죠. 그때 뭐 형 안 갔을 때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때 그냥 짝을 맞춰서 살게 해주고 괜히 그렇게 반대를 어둠이 찾아온 집. 하지만 여전히 혼자인 석재 씨. 심리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진짜 만나뵙게 돼서 반가워요. 이번에도 대화는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계속 시도해 보았는데요.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더 이상 석재 씨에게 접근은 어려웠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석재 씨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3자가 갑자기 개입할 수 없고 외부인들 꺼리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 통하고 코드가 어느 정도 그나마 맞는 형이 중요한 지금 열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생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핵심인 큰형. 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요. 요새 뭐 지내기 좀 어때? 괜찮아요. 형하고 뭐 얘기 잠깐 해도 괜찮지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은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가 다시 결혼을 하고 이래서 좀 말하자면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면 더 보기도 좋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가진 생각은 없어? 이제 무슨 거 없고 이거 사도 이렇게 엄마 우리가 이제 연로하셨잖아. 이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늙으셨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고 싶은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반영에 살 거야? 어디 가려고? 또다시 사라지려고 하는 동생. 하지만 큰형의 진심 어린 대화로 조금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게 살자. 형이 참 너 보면 미안하고 마음이 답답해. 좀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한다면
너도 떳떳해지고 우리 가족들끼리도 서로 가족 관계도 회복이 되고 좀 노력해보자. 25년을 외롭게 홀로 지내야 했던 막내 아들. 더는 외톨이가 아닌 가족 품에서 상처를 치유하기 바랍니다. 자, 이토록 마음이 단절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는 어려웠지만 가족들은 결혼 문제를 반대하며 생긴 마음의 상처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단순한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약물 같은 것의 복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가능하다면 설득하셔서 병원을 데리고 가셔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